안녕하세요. 개꿀TV 퍼플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이 성향에 대한 미술 상담 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모범생, 아주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모범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반대로 너무 산만한 아이, 학습적으로 뭔가 수행하는 거를 아주 어려워하는 아이, 그리고 앉아있는 거 너무 싫어하는 아이. 자, 이런 거는 뭐 말만 들어도 누가 봐도 좀 어머님들이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또 산만하다고 뭐 다 똑같은 정도로 산만한 게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머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특히 남자아이들 1시간은커녕 30분도 못 앉아 있어요. 그리고 친구 하는 일, 남이 하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미술학원에서도 보면 막 돌아다녀요. 막 다른 친구들 앉아서 뭐 하는 거 가서 보고 말 시키고 뭐 손 씻는다는 핑계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또 상담실에 왔다가 뭐 재료가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막 온 교실을 막 학원을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죠. 아이가 그러는 거는 아주 멀리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키우고 계시고 교육도 하셔야 되는 어머니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너무 힘드시죠. 이런 경우에 어머님들 와서 미술을 하면서 아이가 좀 집중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차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 사실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이의 성향을 바꾸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항상 부모님 집에서와 학원에서 학교에서 다 교육이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얘가 집에서는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더라도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좋아진 것 같지만 또 집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서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아이의 어떤 성향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학원에 전화도 좀 자주 하시고 아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이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산만한 아이 조금이라도 더 집중시키고 싶을 때 우리 학원에서 하는 방법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산만한 친구들은 일단 한 가지 작업을 오래 못하죠. 10분 하다가 다 했어요. 10분 하다가 다 했어요. 10분 하다가 다 했어요. 10분이라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5분 하고 또 돌아다니고 5분 하고 뭐 먹을 거 달라 5분 하고 또 돌아다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이가 그럴 때 항상 좀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자, 다 했구나. 아이가 이제 다 했다고 일어나려고 할 때, 다 했구나. 그런데 이거 보니까 여기다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해주면 멋있을 것 같은데, 너 이런 거 한 거 아니니? 하면서 아이가 그거를 그린 게 아니더라도 선생님 혼자 계속 얘기를 지어내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작품에. 그러면 아이도 자기는 그냥 대충 낙서하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네 작품에 보니까 선생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너 아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맞아? 선생님 한번 그거 알려줘.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아이가 마지못해 앉아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림을 아이가 막 집중해서 오랫동안 그리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라도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 앉아있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진중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조금 1차적인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이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기는 했는데 다른 아이들과 또래 연령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집중 시간이 짧죠.
그래서 5분인 거를 10분으로 늘려놓고 10분인 거를 15분으로 늘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계속 대화를 이끌어주고 아이가 생각하지 않은 아이 작품의 의도까지도 계속 선생님이 더 몰입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과정이 이제 지나서 아이가 조금 나아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작업을 또 많이 바꿔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설득하는 것도 사실 5분, 10분이지 그거를 20분, 1시간 막 이렇게 끌고 가기는 힘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예 작업을 그냥 바꿔주시는 거야. 아, 그래? 다 했어? 이제는 이제 정말 이거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지금 종이접기 한번 해볼까? 하고 종이접기도 꺼내주고 또 클레이도 꺼내주고 클레이도 좀 만지다가 한 5분 정도 막 뭉쳐가지고 시커멓게 공 만들어버려요.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만들었구나. 뭐 하려고 만든 거야? 이거 이제 공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선생님 또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뭐 다른 기법, 뭐 거품을 내서 뭐 찍어낸다든지 먹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하루에 많게는 8가지, 10가지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은 미술을 재밌어 해야 돼요. 아, 미술 재밌고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또 이런 부분을 인정해주는구나 라고 느끼면 아이가 조금은 다운이 되고 차분해지고 학원에 오는 게 즐겁고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아이를 케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하루에 뭐 몇 번씩 작업을 바꿔줘야 되고 막 재료를 있는 대로 다 꺼내줘야 되고 해서 이 아이가 올 때 선생님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요.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이가 조금 안정이 되다 보면 어느새 정말 5분도 못 앉아 있던 아이가 30분, 40분씩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작업을 해요. 이런 과정들이 어머님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많은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집에서도 아이한테 격려를 또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지금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또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그리고 어떤 작업을 더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집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몇 달이 흐르고 미술학원에서 조금씩 좋아지면 집에서의 학습할 때에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들을 똑같이 정말 많이들 하셨어요. 그리고 좀 ADHD가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도 놀이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미술학원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미술학원 다니면서 병원을 이제 안 다녀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좋아지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거는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의 인내심이 정말 중요해요. 어머님들도 산만한 아이와 집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활동하는 동안 선생님이 케어하기도 힘든데 집에서 모든 생활을 아이가 막 산만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심하게 그런다면 어머님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이렇게 의지를 하기도 하시고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원하시는데 미술학원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과정으로 저희는 아이들을 조금씩 5분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성공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직접 경험한 일들 그리고 제가 직접 지도하면서 느꼈던 이 일들 그 노하우들을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다소 산만하게 할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술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 실질적인 사례들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 제가 경험했던 일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산만한 아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산만하거나 또 미술을 싫어하거나 학원에 오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스킨십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요즘은 시대가 좀 변해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선생님이 스킨십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졌는데요.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왔을 때 정말 반갑다고 껴안아주고, 그리고 또 뭐 했을 때 정말 예쁘다고, 그냥 너가 미술을 잘해서 예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면 엄마 외에도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아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요. 그렇게 되면 말을 좀 너무 안 듣고 하던 아이들도 마음을 좀 열고요. 그리고 산만했던 아이도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되고, 선생님과 신뢰가 생기면 선생님이 그냥 무조건 너 앉아있어, 이거 더해, 30분 더해, 1시간까지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과의 이런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해서 설득해 나간다면 아이가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점차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 교육은 어머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거고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가 직장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 일이라 생각하고 하지만 집에서는 너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더라도 어머님들 집에서도 어머님과 아버님, 부모님들이 인내심을 잃지 않으시고 집중해 주셔야 아이의 집중력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미술 활동을 할 때나 다른 학습적인 활동을 할 때 너무 산만해서 정말 5분 했더니 숙제하다 또 도망가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그 과정에 어머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보면 우리 아이니까 뭐 늘 다 뽀뽀하고 끌어안고 토닥토닥 해줄 것 같지만 의외로 스킨십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마 집안의 분위기, 원래 본인이 자라온 분위기도 있을 거고 본인의 성격도 있을 거고, 우리 아이지만 나는 스킨십 하는 게 너무 덥다, 나 귀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이가 싫어서는 아니지만 그건 이제 뭐 사람마다의 성향이죠.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라면 부모님은 당연히 스킨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끌어안아주시고 뽀뽀도 많이 해주시고 뭐 잘 때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ADHD나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좀 산만해서 지도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병원이나 뭐 이렇게 치료센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 정도로 심한 정도는 아니라면 미술 활동을 통해서 이런 집중력을 키워나가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해 나가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얘기가 길어졌지만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미술학원에서 집에서 아이들이 가장 집중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바로 바느질이에요. 어떤 아이나 바느질에 집중하지 않고 바느질 싫어하는 아이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바느질 시켜놓으면 정말 동영상을 찍어도 무음으로 한 것처럼 아이들 모두가 체면에 걸린 것처럼 바느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느질을 아예 그냥 항상 준비를 해놓고, 조금 산만한 아이나 아니면은 어떤 미술에 좀 집중 못하고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수시로 시켜주거든요. 아이들 너무너무 재밌어 하고요. 처음에 가르칠 때는 좀 힘들어요. 한 10번, 20번 반복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하고, 우리 학원 아이들 집에서 자기가 양말도 직접 꼬맸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양말도 꼬매졌다고 그러고. 이렇게 제가 많이 경험해 본 결과 바느질이 가장 집중력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만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영상 구독 꼭 해주시고요. 예꿀TV에서 자주자주 만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